김프로, 식사는 잡섰어? 여러분의 밥을 항상 걱정하는 김프로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일상생활에서 종종 발생하지만 알쏭달쏭한 주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혼식 축의금이나 장례식에 갔을 때 전달하는 부의금은 징여세를 낼까요? 축의금을 받은 신랑 신부나 부의금을 받은 유족들이 징여세를 냈다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죠? 맞습니다. 축의금이나 부의금은 우리 고유의 문화인 상부상조의 마음으로 전달하는 것이기 때문에 징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1995년까지는 축의금이나 부의금에 대해 2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징여세를 부과하였습니다. 이 규정은 1996년부터 폐기되었고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금품이란 개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즉,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수준에서의 축의금과 부의금에는 징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수준이란 게 참 애매한 표현이긴 하지만 세법에서는 축의금, 부의금을 지급한 자별로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축의금, 부의금을 지급하는 자와 혼주나 상주와의 관계, 소득, 경제적 지위, 연령 등이 고려됩니다. 즉, 축의금이나 부의금을 내는 사람이 충분한 경제적 능력이 있다면 축의금이나 부의금이 좀 많아도 과세하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럼 축의금이나 부의금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과세당국은 부의금의 소유권은 상속인, 즉 유가족에게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문상을 온 문상객들은 고인이 된 피상속인이 아닌 상주 등의 상속인과의 관계로 인해 장례식장을 찾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유족들 중에서도 문상객 수로 인해 부의금 차이가 많이 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부의금 분쟁이 생기는 경우도 가끔 발생하기도 합니다. 부의금은 기본적으로 장례비로 지출하죠. 그 후에 남은 금액은 교부받은 유족별로 가져가면 됩니다. 부의금이 상속인의 소유인 반면에 축의금은 혼주인 부모의 소유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재력가인 집안의 자제가 결혼하여 축의금이 3억 원이 들어왔다고 가정해 보시죠. 부모는 그 축의금을 자신의 통장에 입금시켰다가 자녀가 신혼여행 후 신혼살림을 시작할 즈음에 자녀 통장으로 보내주었다면 두 가지 측면에서 징여 이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우선 축의금의 소유권은 혼주인 부모에게 있다는 점이고, 두 번째는 3억 원이라는 축의금이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금품에 해당되느냐의 문제입니다. 축의금의 소유권이 부모에게 있기 때문에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축의금 3억 원 중 몇 명의 사람이 기천만 원씩 냈다면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금품에 해당되는지는 사실관계를 따져보겠지요. 그러면 결혼하는 자녀의 친구나 지인들이 낸 축의금도 부모의 소유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결혼 당사자인 자녀가 자신에게 귀속되는 축의금이란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그럼 축의금 내역을 국세청이 다 들여다볼 수 있을까요? 대한민국 국세청이 아무리 전산화가 잘 되어 있더라도 이런 부분까지 들여다보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결혼한 자녀가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자금 출처의 한 항목으로 결혼 축의금을 써낸다면 징여세를 부과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즉, 당장 자녀의 계좌를 조회하지는 않지만 수입 대비 규모가 큰 등기 등록 자산을 취득하면 자금 출처 조사에서
결혼 축의금을 받은 사실이 밝혀져서 증여세가 과세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면 축의금을 증여세로 보지 않게 할 수 있을까요? 요즘 수명이 늘어나 부모의 노후를 걱정해서 가급적 부모 도움을 받지 않고 결혼하려는 자립심 강한 친구들이 많습니다. 이런 경우 계속 부모의 도움을 받지 않는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나중에 주택을 구입하거나 할 때 부모의 지원을 받게 되면 또 증여 이슈가 발생합니다. 세법에서는 혼수용품으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은 증여세를 비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혼수용품을 부모가 지출해도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혼수용품은 어떤 게 있을까요? 통상 결혼식과 관련된 비용, 그리고 가전, 가구 등 생활용품 구입 비용으로 구분할 수 있겠죠. 이러한 비용은 혼수용품 비용이므로 부모의 자금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호화 사치용품이나 주택, 차량 등은 증여세 비과세되지 않습니다. 이때 부모가 자녀 계좌로 이체해서 자녀가 지출하는 것보다 부모의 카드를 쓰거나 부모가 직접 지불하도록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설령 자녀가 지출하더라도 계약서, 영수증 등 사용 내역을 꼼꼼하게 정리해 둔다면 증여세 이슈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만일 부모가 받은 축의금을 혼수용품을 구입하는 데 사용하면 축의금에 대한 증여세 문제는 해소되겠지요. 혼수용품을 마련했으니 이제 거주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작년에 혼인증여재산 공제와 출산 공제가 신설되었습니다. 자녀가 혼인을 하거나 출산을 한 경우 직계 존속으로부터 받는 1억 5천만 원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1억 5천만 원 중 1억은 혼인 출산 공제이고 5천만 원은 예전부터 존재하는 일반 증여 공제입니다. 정부는 이 규정을 발표할 때 양가 부모로부터 1억 5천만 원씩 증여받으면 총 3억 원을 증여세 없이 증여받아 전세자금 용도로 활용하면 청년들의 거주 문제 해결에 다소라도 도움될 수 있을 것이라 홍보했었죠. 혼인증여재산공제는 결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받아야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기준은 결혼식을 한 날이 아니라 혼인신고를 한 날을 말합니다. 만일 증여를 받고 혼인신고를 하지 않으면요, 일반 증여재산으로 전환되어 증여세와 가산세를 물어야 합니다. 혼인증여재산공제에는 또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사용 용도를 확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증여받은 재산으로 대출을 갚거나 여행을 하거나 또는 부동산을 구입해도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출산공제는 자녀가 출산할 경우 일반 증여 5천만 원에 1억 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다만 혼인공제와 중복해서 공제받을 수는 없다는 것을 인지하셔야 합니다. 이제 부의금, 축의금,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를 간단히 요약해 보겠습니다. 부의금과 축의금은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범위에서는 증여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부의금은 유족의 소유로 보지만 축의금은 부모의 소유로 봅니다. 단, 자녀와의 관계가 명확한 사람의 축의금은 자녀의 소유로 볼 수 있습니다. 축의금을 부모 계좌로 받은 후 나중에 자녀 계좌로 보내면 증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혼수 비용의 세법상 기준은 부모가 지출하는 것입니다. 혼인공제는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일반 증여공제 한도인 5천만 원에 1억 원을 추가로 증여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공제는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일반 징여공제 한도인 5천만 원에 1억 원을 추가로 징여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혼인공제와 출산공제를 중복해서 적용받을 수는 없습니다. 이상으로 축의금과 부의금의 세법상 성격과 혼인공제, 출산공제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이제 알쏭달쏭한 축의금과 부의금에 대한 개념이 명확해졌죠?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앞으로도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대표님들의 밥을 항상 걱정하는 김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